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3일이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가 금액하고 원가 금액을 비교했을 때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가 금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경우 이 차익만큼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먼저 봐야 돼. 취득 단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요.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취득 단가는 뭐예요? 원가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시가예요. 어느 게 더 많아요? 원가가 더 많죠. 근데 반대로 시가하고 원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가 더 높은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더 높은 경우에 그 차이만큼 평가 손실로 처리해요. 얼마? 이렇게요. 100원. 100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00원에 이제 차익이 나오는 거고, 평가 손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인데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실사 수량이 되죠. 없는 재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유령 재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5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23,500원입니다. 실사 수량을 해줘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 차익만큼 15개만큼 곱하기 뭐 1,000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감모 손실은 근데 평가 손실은 시가와 원가 금액의 차익에서 실사 수량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23,5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월 문제는 1월과 비교해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 상사의 상품 이출고 내역과 재고조사 결과이다. 재고자산 흐름을 선출법으로 가정했을 때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 매출원가 찾는 문제는 아니고요.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인데 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출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일이 1번이고 1월 17일이 2번이고 1월 25일이 3번 이 순으로 출고해요. 이렇게. 이게 선의선출법 출고 순서예요. 그럼 반대로 후입은요. 후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나가는 방식이니까 1월 25일자가 1번이고 1월 17일자가 2번이고 1월 1일자가 3번 이 순으로 나가요. 후입선출법은. 역방향이죠. 이렇게 나가요. 이거를 모르면은 맞출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순서만 알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개가 나갔고요. 그러면은 뭐부터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1월 1일에 5개 내보내고 그 다음에 1월 17일에 20개 중에 몇 개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10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개 출고되죠. 그러면은 1월 17일께 몇 개 남아요? 그렇죠. 10개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25일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말 재고액을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1월 17일에 10개 남았고 단가 얼마? 700원 해가지고 7,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월 25일자에 매입 5개 800원이니까 얼마?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얼마? 11,000원에 기말 재고액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팔다 남은 수량 해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12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 뭐 이런 걸 뜻해요. 자, 봅시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매도 가능 증권.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기본서 이게 안 실려있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3일의 법의 책에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 시장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상장 주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성 상실한 주식이 1년 이내에 매도할 목적이다라고 돼 있을 때는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 이거는 계정 과목만 단기 보유 증권 하는 게 아니고요.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만기로서 1년 이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계정 과목 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기 보유 증권 이름을 그냥 유동자산으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금융상품. 이게 뭐냐면은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단기 금융상품이죠. 위에서 이제 아까 설명했는 바가 있지만 단기 금융상품은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대여금. 이게 단기 금융상품이죠. 단기 투자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소속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4번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 거래에 인한 채권. 이거는 단기 대여금. 그럼 제가 앞에 게 틀렸나봐요. 앞에 거는 제가 단기 금융자산에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니다. 이거 저기 문제 4번인가? 거기서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거 단기 대여금 아니에요. 네, 아닌 걸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정기말 현금을 지출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을 계상한 후 단기 중 회사의 영업활동 동기계를 사용하였고 결산 시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현금이 지출되는 시점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회계 이론에 근거한 것인가입니다. 와, 이거 3일 딱 거의 문제 쉽진 않네요. 계속 문제 쉬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1월달이랑 차이가 확 나는데요. 제 문제 난이도가. 자,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정기말 현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했답니다. 이건 작년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했답니다. 기계장치. 그래서 동기계를 사용을 했답니다. 써줘 그래.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지출되는 시점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금성 그 지출 비용이래 가지고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창출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몇 번입니까? 14번의 답은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는요, 과소하고 과대라는 언급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성은 일단 뭐 이거를 처리했을 때 이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런 의미의 중요성이고, 총액주의는 이제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계는 금지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비용으로 인식되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기계장치는 자산인데, 근데 왜 이거는 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에요? 감가상각비 있어서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기계장치는요, 좀 멀리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경제적 효익이 창출이 돼요. 수익이 나오잖아요. 쓰다 보면 수익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비용이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돌렸을 때 나오는 수익,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되는 감가,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은 고쳐야 되는 수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용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7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을 합병하면서 현금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자, 합병에 대한 문제 1월달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자,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식회사 용산에 2021년도 7월 1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 부채 공정가치는 2천만원이다. 용산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영업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T자를 그려가지고, 왼쪽은 차변이고요,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은, 자산은 어디? 자산의 증가가 어디예요? 차변, 3,500만원. 그 다음 부채는 어디? 그쵸, 부채의 증가 2천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 줬어요? 그렇죠, 3천만원에 지급을 했답니다. 3천만원. 이렇게. 자,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T자로 한번 그려보고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얼마,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 얼마, 5천만원씩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럼 나머지 1,500만원이 차변에 비어요. 이게 뭐예요? 0억 원입니다. 굿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억 건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먼저 첫 번째는 분류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소속이 어디냐,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아니면은 관계가 없는 건지, 이거를 먼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현금은 자산, 영업권 아까 15문제 했었죠. 자산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자산이에요. 매입 채무는 뭐예요? 부채, 제거. 상품 뭐예요? 자산. 자본금 뭐예요? 자본, 제거. 개발비 뭐예요? 이 비용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기계장치 뭐예요? 자산. 매출채권, 자산. 미지급권 뭐예요? 부채. 이따 첫 번째는 자산이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요. 두 번째, 유동자산은 이제 뭐냐? 자,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유동자산부터 볼까요? 현금, 영업권은 아니고, 상품, 재고자산, 개발비 아니고, 기장치 아니고, 매출채권, 이거는 저기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친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는 유동자산이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비유동자산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비유동자산 뭐예요? 영업권, 무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기계장치 뭐예요? 유형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산기 이용을 해서 다 더해주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7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3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유동자산이 78만원이다 라는 걸 알았고, 비유동자산은 이 3개 금액 더 더해주면 되죠. 얼마?
114만 5천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현금 뭐예요? 거래에 팔려서. 그렇죠. 자산의 증가. 소속은 어디에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자산인데 어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 자산이에요? 부채죠. 대변이 있으면 뭐예요? 부채의 증가예요. 이거 소속 어디에요? 재무제표 중에 그렇죠. 재무상태표죠. 자, 이렇게 돼요. 현금은 이제 어디에 해당돼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 어디에 해당돼요? 당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어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중에 어디?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자, 답은 다 나왔어요. 옳은 거 몇 번? 기억은 아니죠. 이거는 수익 비용 없죠. 유동자산이 증가한다. 맞죠? 재고자산 증가해요? 아니죠. 유동부채 증가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과 리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붕괴할 수 없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미지급금입니다. 돈 안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품 거래가 있을 때는 상품 거래를 이제 미지급했다 라고 했을 때는 외상매입금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근데 아마 관계없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상매입금 쓸 수 있는 거는 상품하고 상품하고 원재료 구입할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고 그 외에는 다 미지급금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없는 것도 나올 거예요. 자, 옳은 겁니다. 자, 1번. 원재료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원재료 뭐예요? 물론 이제 돈을 안 준 건 맞지만 계정 과목이 다르죠. 외상매입금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용 안마의자를 30만원에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휴게실용 안마의자는요,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안 줬다 뭐예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사무용 비품 2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것도 역시 비품이고 미지급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전월 획식비를 결제한 카드 대금 1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됐다. 물론 돈 안 준 거기 때문에 대면의 미지급금을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럼 대면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5만원이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미지급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지급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붕괴할 수 없는 거래로 가장 옳은 거니까.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의 시장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기에서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10%고 액면 이자율이 12%예요. 즉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건요, 할증 발행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할인 발행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 할인 발행이고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는 할증 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증 발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할인 발행일 때는 뭐예요? 그렇죠.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할증인지 할인인지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은 매입 채무로 계상된다. 그러니까 상거래에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의 합친 용어가 매입 채무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겹게 나오죠. 계속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 두 개 합친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간이 경과해서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산한다. 이게 2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맞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왜 아니죠? 계정 과목은요. 장기에서 단기로 넘어갔을 때 계정 과목을 다르게 보여줘야 돼요. 재무상태표에나.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장기 부채가 이제 유동 부채로 전환됐다 해서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많이 틀리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 다음 3번. 임직원이 퇴직에 대비한 설정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는 오늘 내일 돈을 안 주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언젠간 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물건을 판매 전에 물건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 부채를 인식한다. 이 계정은 뭐예요? 돈을 미리 받았다. 뭐였죠? 그렇죠. 선수금이죠. 선수금의 소송은 어디예요? 부채예요. 선수금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은 이제 구매에 대한 계약이에요. 선수금은 판매에 대한 계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